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자,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또 오늘도 수급 파이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재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지금 많은 양이 오고 가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사고 있는 종목은 오늘 금융을 기반으로 대형주들을 많이 확실히 사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딱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와 HMM 사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거기서 오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한신기계, 보성바이오텍, 우리기술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들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고 있는데 리오프닝을 강하게 밀고 있다는 게 오늘의 기관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엔터, 화장품, 카지노 가리지 않고 다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확인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지 수급 파이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NC소프트와 하이브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대결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대낙 복주. 대신에 어느 종목이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올 것인가, 그리고 어느 종목이 더 안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네. NC소프트, 하이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만큼 해당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이면서도 지난해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변동성이 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굉장히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NC소프트, 하이브 지금 위치에서 산다면 내가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만약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이 종목을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하이브를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이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NC소프트, 하이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오를 폭이 구간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오를 만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NC소프트와 하이브가 만났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주세요. 자, 하이브가 오늘의 선택 1라운드 승리자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연 재개가 좀 더 강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실적. 그러니까 이번에 하이브 이야기하기 전에 NC소프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보면, NC소프트의 주가가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또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시리즈로 엄청나게 대두된 대표 회사인데, 그 리니지 시리즈는요,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매니아들로 굴러가는 게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게임 리니지 이 이용자 수가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NC소프트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그러한 이유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지 모멘텀이 나오기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상승을 했을 시에 상승에 어느 정도의 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이브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화장품, 면세, 항공 이쪽, 그리고 엔터주들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사실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플랫폼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엔터주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았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플랫폼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거기에 오프라인 공연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작년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라고 있는 엄청난 이제 이 그룹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엄청나게 큰 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3월에 공연이 재개가 돼서 진행이 되면 이 실적이 하반기에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BTS 혹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 오늘도 화장품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순환매가 정말 빨라요. 그런데
그랬던 순환매 보시면 어떤 날은 뭐 정말 카지노가 올랐다가 오늘같이 화장품이 오르기도 하는데 이 엔터가 폭발적으로 또 올라갔던 날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이브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과대낙폭이 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예. 자, 일단 하이브 이야기하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을 좀 간단하게 먼저 AS 드리면서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맞아요. 유사한 이치였습니다. 즉 이제부터는요 종목들이 과대 낙폭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누가 더 강하게 갈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모레퍼시픽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위치도 유사하고 거래량도 유사하고 거기에 모멘텀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이제 과대납폭주들을 엄청나게 수익률을 크게 잡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반발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35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박스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네. 매도를 하셨다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정말 기대되는 또 이제 리오프닝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바로 하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 3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22만 원입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딱 차트 바뀌고 딱 차트 바뀌니까 좋죠. 바로 네. 딱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다음에도 또 이런 비교 알겠습니다.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 라인업 열어볼게요. 파이트! 카카오뱅크와 에코마케팅이 만났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거의 뭐 카무세라고 할 정도로 김태형 팀장님이 되게 이뻐하는 종목 그렇죠. 중에 하나고요. 자, 에코마케팅은 수급파이터에서 처음 만나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에코마케팅, 카카오뱅크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이 두 기업을 계속해서 좀 사주고 있어요. 일단 네. 카카오뱅크는 뚜렷하게 금리 인상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또 이제 플랫폼 업체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에코마케팅은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이제 엮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광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는 네. 그 시기에 해야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이제 매력도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자회사들이 팔고 있는 의류 제품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에코마케팅 지금도 실적이 지금 좋고요. 향후에도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네. 메이저 주체들이 사고 있어서 이 두 기업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카카오뱅크의 재물이 될까 에코마케팅이 아니면 또 에코마케팅이 또 반전으로 승리를 할지 2라운드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뱅크가 재물이 됐고 어떻게 한 번은 꼬아서 오셨네요. 일단은 카카오뱅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의미로 선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흐름이 좋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텐데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주식 투자는 뭐죠?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그럼요. 파는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카카오뱅크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에코마케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 플랫폼입니다. 내가 기업들의 광고를 해주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기업들이 어땠죠?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러다 보니까 이번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 안다르라고 하는 레깅스를 만드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깅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요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홈트레이닝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정말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죠. 당연히 경기는 지금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이제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업, 광고에서의 매출 견고하고 이 안다르라고 하는 의류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안다르 매장 수도 정말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에코마케팅이랑 일을 해서 그런가요? 진짜 자연 친화적인 마케팅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좀 매력적인 게 안다르의 정상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마케팅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카오뱅크도 한번 짚어주시나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 조금 이제 급격하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오늘 이 거래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선 가격 조정, 그러니까 조정을 얕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이 상승 추세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25,000원까지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손절 가격은 어제의 상승 시초 거의 이제 시작 가격이죠.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제가 아마 수급파이트 시간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까지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군들은요. 조정 시에 계속해서 저는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에코마케팅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 있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이번 주 또 두 번째 픽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자, 잉글우드랩이 오늘의 픽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팀장님은 밀어붙일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렇죠. 것 같고, 이전에 디스플레이 쪽 나오면 계속 밀어붙이다가 그렇죠. 요즘은 또 이제 안 하셔서 네. 그때 또 디스플레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 화장품주들의 돌아가는 순환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인터로조라고 하는 이 렌즈를 만드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변동성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 변동성이 조금 이어진다라는 것. 지금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뭐 클리오라든지 혹은 뭐 이러한 화장품주들, 오늘은 LG생활건강이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주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왜 잉글우드랩이냐? 일단 화장품 안에서 아마 이제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은 기초가 있고 색조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각광받는 부분은 이제 색조 화장품을 그렇죠. 좀 만드는 쪽.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더 이제 각광을 받는데, 저는 그러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다뤄진 것 같아서 저는 그것보다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좀 한번 뽑아왔어요.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매출보다는 당연히 이제 해외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름도 영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오랜만에 나왔죠. 이 마이크론의 공포가 이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일단 북미 시장에서의 이제 판매처를 두고 있고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잉글우드랩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뭐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 그 기세 그대로 유지해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리오프닝의 이 기세를 한번 또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잉글우드랩 지금 차트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을 함께 볼게요. 네, 일단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중에 이 러시아바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흔들리지만 않았다면 오늘 아마 저는 더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장중에 한번 출렁했기 때문에 좀 꼬리가 달린 상황.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2,000원 그 이상의 이제 가격 목표를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잉글우드랩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리오프닝이고,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나 뭐 사야 되지 할 때 이 수급파이터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